든든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할까요? 네, 새해를 맞아서 요즘 내 집 마련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새해 첫 주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갈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오늘 서울 집값을 포함해서 집값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왜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서울 집값 수준부터 좀 보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서울 집값은 몇 년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평균이 얼마나 될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쉽게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최저와 최고를 합친, 그래서 평균을 낸 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이요. 6억 8,5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달에 6억 7,300만 원이었는데요. 무려 한 3, 4개월 만에 1,194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와, 평균 가격이 7억이면 너무 비싸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집값을 좀 지역별로 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한강 이남부터 볼까요? 아무래도 평균이 좀 더 높겠죠. 네, 맞습니다. 한강 이남이 강북보다는 더 높은데요.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양천 동작, 영등포 강서, 관악 구로, 금천구 이렇게 서울 11개구가 서울 아파트 값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11개구의 매매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7억이 넘었습니다. 7억 450만 원으로 조사가 돼서 전월 대비 한 달 만에 무려 1,214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남을 포함해서 11개구가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선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양천이나 동작 이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전체 주택의 평균 가격이니까 아파트만 놓고 보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을 포함해서 11개구 중위 매매 가격은요. 지난달 기준으로 8억 6,645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상반기 내에 9억 원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만 보면 평균 가격이 더 상승하는군요. 네. 자, 이렇게 먼저 한강 이남 지역부터 살펴봤고요. 강북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 아파트 가격도 심상치 않은데요. 강북 14개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4억 2,900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전월 4억 2,500만 원보다 300만 원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오르는 수치는 더 적은데요. 하지만 강북 역시 계속해서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서울 집값을 올리는 진원지는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강남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 1월 1일 첫째 주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서울을 포함해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한 주 동안 0.26% 올랐는데요.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조사에서 되게 고무적인 게 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주 동안 무려 0.39% 오른 건데요. 강북권보다 상승폭이 무려 0.11%포인트, 그래서 4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도 강남 중에서 강남구가 0.98%로 가장 높았고요. 송파구가 0.85%, 광진도 0.45%, 서초구는 0.39%로 모두 오름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과 인접한 광진구 아니면은 성동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은 좀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오름폭이 약간 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집값 상승은 새해에도 강남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체감하실 텐데요. 실제로 통계를 조사해봐도 서울 집값의 오름폭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연간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 집값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상승했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3.64%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6년에 2.14%보다 1.5%포인트 확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에 0.6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서울 집값 오름세는 6.19 대책이 나온 다음에요. 7월 달에 0.41%로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에 8월 달에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0.45%로 다시 오름폭을 키웠고요. 그다음에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 또 주춤하다가 9월 달부터 상승세가 크게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해 정부 정책이 나온 다음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두 달 있다가 바로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에도 3%가 넘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중간중간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의 오름세를 잡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서울 지역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 지역에 거의 내놓을 수 있을 규제는 다 내놓을 만큼 청약 규제가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뭐 6.19 대책, 뭐 8.2 대책 이런 대책을 통해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이 전면 금지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출 규제도 강화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2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소득세 중과가 지금 포함이 된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청약 규제도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복합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대 최고의 규제라고 했던 파리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택 시장 거래량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거의 6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거래량이나 아파트 가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 이후에도요. 사실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 2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사실 편차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거래량이 더 많고 또 적고는 있는데 지난 12월 서울 주택 거래량을 조사해 봤더니요. 6,4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68.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은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양천구도 400건이 넘게 한 달 동안 거래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잠깐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한두 달 만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거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잡지를 못하네요, 집값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입니까? 네, 서울에서 작년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상을 빗나가진 않았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송파구가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1년 동안 무려 6.0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가 5.53%로 선두그룹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북 쪽에서는 영등포구가 두드러졌습니다. 4.83% 올랐고요. 성동구도 4.79%, 그다음에 양천구, 강동구도 4%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요. 지난해
서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낸 배경,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 왜 서울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지도 않고 왜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서울 집값이 고점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오르냐? 떨어지진 않고 왜 자꾸 오르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일단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요. 공급은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은 그만큼 진입하려는 수요도 많고 또 이제 머물러 있는 수요도 많으면서 집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당연히 공급은 적으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른바 서울 불패론, 청약 불패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성이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다주택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집을 보유하면서 정부에서는 집을 팔아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는 정책을 많이 썼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결국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규제가 심해지니까 지방이나 외곽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집은 절대 팔지 않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는 많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아서 계속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서울에, 특히나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정말 꿈조차 못 꾸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소득 대비 서울 집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월급을 받아서 돈 안 쓰고 안 모아서 얼만큼 저축하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통계 조사 결과 20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안 먹을 수 없죠.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 267개 주요 도시 가운데요. 23번째로 집값이 높았습니다. 물론 1에서 3위는 중국 선전이나 홍콩, 베이징이 차지했지만 그만큼 서울 집값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을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는 건 정말 현실상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또 가계대출은 늘어만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강남 불패, 서울 불패는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취재를 해보면 최소한 서울은 청약 불패가 이뤄질 거다. 특히 강남 지역은 견고한 흐름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도 역시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악재들이 많아서 얼만큼 오를 것인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또 청약 불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첫째 주 집값 흐름만 봐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1월 1일 첫째 주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았던 걸 보면요. 올해도 역시 서울 지역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해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올해도 역시 집값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가격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강남 3개구 아파트 값 상승률을 조사해 봤더니 2015년을 뛰어넘어서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상승률이 2%를 넘었고요. 강남구도 1.7%, 서초구도 1.46%로 서울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크게 웃도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 뭐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됐는데도 강남 불패 인식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각종 규제가 더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규제들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적용이 됩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강력한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금리 인상, 각종 규제가 시행되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 최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6년 만에 부활을 하는 건데요. 이제부터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된 날부터 준공 때까지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한 상승분을 여기에 수익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징수되는 건데요. 강남에서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장 무서운 규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얼만큼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남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대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올해 집값 좀 전망을 해보죠. 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은 과연 집값이 어떤 변동률을 보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관들이 내놓은 집값 전망치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요, 수도권은 0.8%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요. 오히려 지방은 0.5%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도권은 보합이고 지방은 마이너스 1.0%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 모두 예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서울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울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동일했고요. 한편 지방은 소폭 내리거나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서울이 강세가 되고 또 지방은 가라앉는다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비슷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서울 집값은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 다른 업계에서도 전망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서울 집중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점쳤는데요. 한 증권사는요, 올해 서울이 5% 넘게 상승하고요. 지방은 1% 안팎으로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는요, 서울 집값이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도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꺾을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올해 집값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